당신은 매일 3가지 인기 있는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이들이 모르게 다리를 약화시키고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든 보충제가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노인들은 추가로 비타민을 복용하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타민은 특히 60세 이상에게 과도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복용할 경우 명백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정 비타민은 다리를 약화시키고 근육을 손상시키며 골절과 낙상 위험도를 높이고 심지어는 영구적인 이동성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비타민들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조용한 근육 약화제. 비타민에는 오랫동안 기적의 보충제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일 복용합니다. 심장, 건강, 피부 탄력, 심지어 노화 방지에까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으로 칭송을 받아왔죠. 그러나 삶을 연장시켜준다고 알려진 바로 그 보충제가 사실 60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 질을 모르게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나 다른 수용성 영양소와 달리 비타민에는 지용성으로 몸을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에 축적되어 간과 체지방에 저장됩니다. 과다 복용 시 특히 하루 400일 이상의 용량을 복용할 경우 근력과 협음 등 주요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대개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서기 힘들거나 몸을 갑자기 돌릴 때 약간 어지럽고 불안정하게 느끼거나 마트에서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때로는 그 이면에 훨씬 위험하고 치료 가능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N은 신경근육 기능을 저하시켜 근육 대사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이미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다리 근력의 현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과 엉덩이를 지탱하는 근육이 점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면 지팡이, 보행기, 심지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비타민 N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출혈, 멍, 그리고 낙상과 관련된 문제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신체가 출혈에 더 취약해졌다면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러한 변화에 아무런 경고 문구도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서서히 진행되며 종종 노화로 위장되는데 많은 선의의 노인들이 자신이 매일 복용하는 약이 자신의 이동 능력의 근간을 미묘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인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강하지만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30세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70세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충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의사의 승인 없이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 N을 복용해 왔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리고 만약 한 가지 건강한 비타민조차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일반적인 보충제들이 여러분의 힘과 독립성을 미묘하게 훼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 만약 의사의 승인 없이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 N을 복용해 왔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리고 만약 한 가지 건강한 비타민조차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일반적인 보충제들이 여러분의 힘과 독립성을 미묘하게 훼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더 놀랄지도 모릅니다. 약한 뼈와 근육의 숨겨진 원인은 바로 비타민 I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위협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많은 노인들이 면역체계를 유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며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바로 그 비타민입니다. 오랫동안 비타민 A가 건강한 노화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올바른 비율로 섭취할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비타민 R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건강을 증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소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근육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뼈는 더 얇아지며 장기 기능은 느려집니다. 비타민 R는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는 또 다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대신 비타민 R는 조용히 부드러운 조직관에 축적되고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눈에 띄지 않게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멀티비타민, 대구 간유 또는 강화식품을 섭취할 때 생각보다 쉽습니다. 비타민 R의 장기적인 과잉 섭취가 뼈 밀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비타민 R 수치는 특히 다리와 엉덩이의 뼈 손실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뼈들이 가장 취약해집니다. 뼈가 약간이라도 더 약해지면 일상에서의 작은 실수라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뼈가 약한 노인들에게는 이런 골절이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R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다리의 안정성과 힘을 주는 근육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걷는 것은 예전만큼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엉덩이나 허벅지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통증, 점점 커지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쉽게 무시되기 쉽습니다. 결국 피로와 통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인이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챙겨 먹는 바로 그 영양제가 사실 문제라면요. 더 심각한 것은 비타민 R 중독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하게 스며듭니다. 사실 책은 더 많이 앉게 된 것 같거나 계단이 예전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진 적 있나요? 혹은 집 근처를 산책하는 대신 집에 머무를 핑계를 찾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그것들은 자존감, 활동량, 독립성을 차츰 약화시키게 됩니다. 실은 어떤 비타민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60세, 70세, 그 이상 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갉아먹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 R을 매일 복용하고 있고 다른 영양제나 강화식품과 함께 섭취하고 있다면 의사와 진지하게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히 권장되는 비타민 R조차도 당신의 뼈와 다리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 다른 비타민들은 어떨까요? 일상적으로 특히 다른 보충제나 강화된 식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권장되는 비타민 R가 조용히 뼈와 다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 에너지와 명료함을 제공한다고 광고되는 비타민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아마도 가장 뜻밖인 것은 비타민 B일 것입니다. 다리에 손상을 주는 방식과 신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B 에너지가 솟는 대신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찌릿한 감각으로 시작하며 때로는 처음에는 발가락에서만 느껴지다가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걸음걸이가 점점 흔들리고 발의 감각이 둔해지며 결국 다리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 불쾌한 느낌을 노화, 혈액순환 장애 혹은 당뇨병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사실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꾸준히 복용해오던 사고력 유지를 위해, 에너지 증진을 위해 또는 두뇌 건강을 지원할 목적으로 복용하던 비타민이라면요. 종합 비타민제, 에너지 보충제, 두뇌 건강 솔루션에는 비타민 B가 흔히 함유되어 있는데 신진, 대사와 신경계에서의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들의 활력과 집중력을 유지해준다는 점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비타민 B가 과다 섭취 시
특히 다리와 발의 신경에 장기간에 걸쳐 독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타민 B로 인한 손상은 섭취를 중단한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B는 일반적으로 과다 섭취 시 체외로 배출되는 다른 수용성 비타민들과 다르게 작용합니다. 높은 용량, 특히 일일 10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경을 따라 신호를 전달하는 신체의 능력에 방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은 많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중독이 일으키는 말초신경병증은 단순히 감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 협응, 움직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발이 제대로 닿지 않는 듯한 어색함을 느낄 수 있고 넘어질까 두려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자신감을 잃거나 사회적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B를 끊은 후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다리의 지속적인 무기력이나 저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 역시 상당합니다. 우리는 다리를 통해 삶의 품위를 지닐 수 있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의사의 진료실에 혼자 들어가는 자유, 공원에서 산책하는 즐거움 또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서는 행동 모두가 바뀌게 됩니다. 유해하지만 선의에서 비롯된 습관 때문에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복용하는 B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자신감, 안전함, 그리고 움직임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물거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비타민이라는 표지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타민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한 시점에는 생명력을 주던 것이 다른 때에는 은밀하게 그것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의 B, 이 세 가지 숨겨진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믿음이 실제 약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 한때 생기의 원천이었던 것이 다른 시기에는 생명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의 B라는 세 가지 숨겨진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많으면 무조건 더 좋다는 믿음이 실제 알약 자체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노년층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비타민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흔하면서도 2배는 더 무시되고 있는 생활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그 원인을 찾아보려 합니다. 비타민에 대한 주의사항 목록은 인생의 전환기를 견디고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왔으며 긴 시간 동안 경험을 쌓아온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비하면 훨씬 덜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질문에 꼭 답해 주시고 답변 마지막에 반드시 이 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몸과 피로가 변하듯 우리가 의지하는 루틴이나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조차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더 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곳에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당신이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또는 익숙한 루틴의 일부로 챙겨 먹는 바로 그 영양제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균형 감각, 다리 근력, 평생 지켜온 독립성을 서서히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항상 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길을 건너기 전 갑작스러운 망설임이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다리가 튼튼하지 않아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다리의 안정감이 예전만 못해서 생기는 선택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점차 일상의 일부가 되고 움직이는 일이 줄어들고 어떤 활동은 피하고 이제는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 제약에 따라 하루를 계획하게 됩니다. 몸은 결국 약해짐, 비활동성, 조심스러움에 적응해 갑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며 골절, 낙상, 그리고 평생 지켜온 독립성을 잃을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질병이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일들은 가장 선한 의도로 내린 결정의 결과일 수 있지만 올바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R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비타민 R을 과다 섭취하면 다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위해 많은 양의 비타민 B를 복용하면 걷는 데 필요한 신경이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짐이 아닌 선물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느 정도의 통제권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용하는 영양제를 다시 검토하고 의사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몸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던 신호들을 신뢰함으로써 다리와 자유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는 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직 변화를 시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의 몸은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만 받는다면 앞으로의 세월 동안에도 힘과 회복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매일 몸에 넣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일 가게 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몸이 받을 만한 관심을 주세요. 잠시 멈추세요. 생각하세요. 매일 당신이 몸에 넣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결정짓죠. 내일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활동 부족과 오래 앉아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때로는 잘못된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훨씬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삶을 파고드는 이 조용한 습관이 어떤 보충제보다 더 빠르게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이 점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현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온 산, 당신의 힘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모든 변화의 첫걸음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바꾸거나 이미 내린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얻은 이해로 오늘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복용하는 보충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단계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 병이 몇 년째 부엌, 조리대나 욕실 선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대로 궁금해한 적이 있나? 용량을 살펴보거나 여전히 이게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담노화, 인지기능 지원, 심장 건강 등을 주장하는 라벨은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이 시점에서는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익한 성분, 특히 비타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약하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노화의 복잡함을 잘 아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노년층이 노인 진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의사로부터 일반적인 건강 조언만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복용 중인 약물, 음식, 생활 습관을 모두 고려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에게 본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세요. 현재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표준 혈액 검사 외에도 비타민 수치를 포함한 영양소 전체 패널을 요청해 보세요. 수치는 정직합니다. 만약 불균형이 있거나 몸에 과하게 축적된 성분이 있거나 수치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결과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문제를 키우기 전에 손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은 약물이 아니라 음식에서 영양을 얻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언제든지 진짜 음식, 자연식품을 먹는 방식으로 영양을 챙기세요. 기름기가 적은 고기, 통곡물, 신선한 채소, 건강한 지방은 좋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자연이 준 최고의 약입니다. 보충제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한 영양 섭취와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힘의 선언입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존중하여 스스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와 명확성이 가능할 때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시간과 경험을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는 실수들로 인해 자유, 안전 혹은 움직임을 잃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바로 힘, 즉 자신의 건강을 존중하여 스스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와 명확성이 가능할 때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피할 수 있는 실수 때문에 자유, 안전 또는 움직임을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 난관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비타민 균형이 완벽하더라도 또 다른 침묵의 세력이 내 다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반복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의 좌식 습관, 움직임 패턴, 그리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또 다른 선배의 비밀 메시지 시간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의 마지막에 반드시 나는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화, 사랑, 슬픔, 그리고 회복력을 직접 겪으며 살아오면서 질병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쇠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스스로 단정짓는 마음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허약해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그저 받아들이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말이죠. 나는 한때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던 이들이 매일 복용하는 작은 약 하나가 본인에게 유익하다고 믿으면서도 조금씩 자립심을 잃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나는 과학자도 의사도 아닌 바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한 사람으로 점점 사라지는 힘의 침묵 속 공포를, 계단 앞에서 몸을 떨던 순간을, 단 한 번의 낙산이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것을 이겨냈고 그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겐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유와 다리, 그리고 평형감각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킬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나오는 대로 모든 건강보조제에 집착하거나 많으면 좋다는 생각만으론 답이 아닙니다. 진짜 비결은 몸의 신호, 미묘한 변화, 그리고 나이가 들며 쌓아온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면 반드시 익숙해진 습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과감히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결코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속도는 느려지고 머리는 휘어질지라도 우리의 선택에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일 지킬 수 있는 자유는 오늘 내리는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삶의 주도권은 아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더 주의 깊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며 자신감과 침착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니라 스피드보다는 지성에 더 의존하는 새로운 힘의 관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작은 것들을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습관이나 선한 의도로 시작된 행동을 가장해서 몰래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단지 신뢰라는 이유만으로 복용하는 비타민처럼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더 많은 약이 아니라 더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요. 다리 힘,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감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당신과 깊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몸은 더욱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요.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다리 힘,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감이 단순히 신체적인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감정적이고 자립심과 자존감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잃기 시작할 때 단지 힘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 함께 잃게 됩니다. 동네를 산책하고 손주를 방문하고 혼자 일하면서 느끼는 평화로운 만족감과 같은 삶의 즉흥적인 기쁨도 놓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상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식의 이야기입니다. 자각은 당신이 상황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의 깊게 살아야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세요. 자신의 일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이, 신체적 특성,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존중하는 조언을 구하세요. 무엇보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아세요. 당신은 당당히 걷고 몸이 마음을 받쳐주며 장애물을 마주하는 우아함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면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 들면 포기를 뜻하지 않으며 더 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를 실천에 옮기면 그것이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더욱 충만하고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길 위에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 배운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